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이 중성선의 선입후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입후절에 대한 내용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한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성선의 선입후절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끊는다 하여 선입 후절이라고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선은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끊으라 하여 선입후절이 되는 것이죠. 중성선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배전계통을 보면 3상 4선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전함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L1, L2, L3 그리고 중성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상이 3개 있다 하여 3상이고 선이 4가닥 있다 하여 4선이 돼서 3상 4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차단기로 3상 4선식의 차단기를 사용을 했고 그 버스바가 쭉쭉쭉 내려오죠. 그러면 분기 차단기로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메인으로 하나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뭐 3상 4선식을 바로 설치해서 해도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뭐 3P 차단기를 예전에 많이 쓰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3P 차단기로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셋,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L1, L2, L3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버스바를 통해서 쭉쭉쭉 뻗어 나가고, 중성선은 그럼 어디서 끌어옵니까? 얘는 3상 차단기이기 때문에 선이 4개짜리가 아니라 3극 차단기예요. 그래서 중성선은 이쪽으로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따로 요 단자함에서 빼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의 분전함에서 요 단자대가 있어요. 중성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서 버스바에서 하나 단자대 연결하고, 그럼 여기는 전기적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빼서 이곳 다른 곳에 메인 차단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인 차단기는 또 다른 분전함을 이룰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부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서 전등을 한번 쉽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기가 지하에 있는 분전함인데 한 3층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입후절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전기화재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현장에 계신 분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처음에 전기공사를 막 다닐 때 분전함의 전선을 한번 잘못 건드렸대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는 순간 그 2층, 그 건물의 2층인가? 거기에 의료센터가 있었나 봐요. 그 의료 기기들이 몇 가지가 뻥뻥뻥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어봤을 때, 아니 왜 터지지? 그게 아니 전선을 잘못 만졌는데 왜 터지지?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중성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잘못 빼버린 거죠. 그래서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고 이곳의 전압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이 부하가 과전압이 걸리고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고장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조금 피해 보상을 좀 많이 해줬다고 그런 말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영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곳에 이제 의료기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곳 분전만에서 이 중성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게 끊어졌으니 당연히 여기도 다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곳에 전압 불균형이 발생해서 바로 의료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전구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L1, L2, L3 그리고 중성선 N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L1, L2, L3가 아니라 RST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RST였어요. 그리고 중성선은 그대로 N이었죠. 그리고 색깔도 달랐어요. 흑, 적, 청, 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갈, 흑, 회, 청으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설을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로를 통해서 왜 도대체 중성선이 끊어지면 문제가 되느냐를, 왜 중성선은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끊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3상 4선식에서 분전함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380V 혹은 220V죠.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 L1과 L2 선 사이에는 뭡니까?
이 사이에는요 380V가 지금 걸려있는 거,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L1과 L2 사이에, 여기서도 당연히 선이 다 이어져 있는 거니까 L1과 L2 사이에 서로 380V, 뭐 L3까지도 하면 당연히 380V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L1, L2를 따겠다, 이 L1, L2를 따겠다라고 한다면 380을 쓰겠다는 거고, 아, 나는 중성선 하나 껴서 220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곳의 전압은 220V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동의되십니까? 이게 동의되면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합의 본 겁니다. 왜? Y결선에서 상에 걸리는 전압은 220이고 이 선에 걸리는 전압은 380이잖아요. 왜? 이것과 이것은 루트 3배, 상과 선은 루트 3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것이 여기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220에 루트 3 곱하잖아요. 380 되면서 성간전압 되는 거죠. 즉 상전압이 성간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노란색 전구도 220이 전격이고 뭐 이 주황색 전구도 220이 전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문제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여기 분전함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중성선 끊었네.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쪽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성선이 끊어졌다는 건 지금 여기 다 끊어진 거죠. 이거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로 측면에서 볼게요. 이 회로 측면에서, 그럼 이게 끊어진 거예요 지금.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끊어져가지고. 자, 지금 이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중성선이라는 기준점이 없어졌죠. 그러면 얘네 어떻게 될까요? 이 220, 원래 220V, 220V 사이좋게 걸렸었는데 이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끄는 거를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중성선 다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로적인 측면에서 전류 흐름 볼게요. L1에서 쭉 전류가 들어와요.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와서 원래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전류 들어옵니다. 자, 전류,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전류 들어옵니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파란색 못 가죠. 파란색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지금 뭐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 파란색이 결국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검은색 쪽으로, 즉 L2 쪽으로 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L1으로부터 들어와서 L2로 끝났죠. L1과 L2, 즉 380V가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제 다 쓸모가 없어요. 220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거 다 지우세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의 부하 사이에 380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제가 이 전구의 부하를 얘를 100옴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20옴 한번 해볼까요? 20옴? 이런 스펙을 갖는 전구였다고 해봅시다. 원래 220이 걸렸어야 되는 스펙의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끊어지면서, 중성선 끊어지면서, 끊어졌죠. 끊어지면서 L1과 L2 연결되면서 이 양단에 380이 걸려요. 그러면 이 380이 부하에 비례해서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전압 분배 법칙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전압 분배 법칙에 입각해서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노란 색깔 전구에 걸리는 녀석을 V1이라고 해볼게요. 자, V1은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자, 그냥 식으로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100옴 더하기 20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자에는 자기 쪽, 이쪽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전구에. 그러면 100옴을 해주는 거예요. 100옴 곱하기 전체 전압은 몇 볼트? 지금 이제 380이 걸리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380V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316.67V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 커졌죠. 원래 220 걸려야 되는데 지금 316V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주황색에는 도대체 몇 볼트가 걸리게 될 것이냐. 그러면 V2는 똑같아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저항값을 분모에 써줘요. 20.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주황색에서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25을 써주고 곱하기 몇? 곱하기 전체 전압 380.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63.33이 나오더라고요. 3.33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KVL, 키르유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380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380이 나눠서 걸린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근데 그 저항에 비례돼서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몇 볼트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지금
316.67 볼트가 걸리고 있는 거고 이곳에 주황색에는 63.33 볼트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점을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어, 그렇죠. 원래 여기에 220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100볼트 정도가 더 걸리게 된 거죠. 316이 6이 걸리죠. 그럼 얘는 이제 그나마 얘는 괜찮아요. 얘는 뭐 터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얘는 316볼트가 인가되는 순간 견딘다 못 견딘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사 현장에서 만났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쪽 의료 기기들이 이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터지는 소리와 함께 고장이 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선의 선입후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중성선은 끊을 때는 나중에 끊고 넣을 때는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성선이 항상 기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중성선은 여기 이 중성선은 선입후절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끊어라. 그래서 이 3상 4선식 차단기는요 이 선입후절에 대한 내용에 입각해서 투입할 때는 이 중성선을 먼저 투입하게끔 설계가 돼 있고 차단할 때는 중성선을 나중에 차단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후절에 대한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 중성선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이 380이 두 군데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3상 4선식 차단기가 사실 이 3P 차단기보다 비싸긴 하지만 훨씬 더 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단기는 보통 상가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분전환 볼 기회가 있다면 이런 내용 한 번씩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성선은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끊는 선입후절을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소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